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에 나왔던 11번, 12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지문을 잘 활용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정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지문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국어에는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음절의 종성인데요. 예를 들면 강이라고 했을 때 여기 마지막 음절을 우리가 종성이라고 합니다. 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음절을 얘기하는 1음절이죠. 이렇게 하나의 음절에서도 어떤 제약들이 있냐면 초성 제약, 그 다음에 중성 제약, 그 다음에 종성 제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약 중에서 지금 종성 제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잘 알다시피 종성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의 자음만 발음된다는 규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종성은 이렇게 7가지만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음군 단수하나 같이 겹자음이 오는 경우는 2개 중에 하나가 탈락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탈락한다, 이렇게 배우죠. 자, 그래서 이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 이거는 이 규칙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이렇게 종성에 올 수 없는 것들이 오면은 모두 다 어떻게 교체된다는 거예요? 기역, 디귿, 비읍으로 이렇게 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기역, 디귿, 비읍을 또는 대표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비음입니다. 당연히 비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강 같은 경우는 그 비음 그대로 소리나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키역이라던가 쌍기역, 끄 같은 것이 이제 기역으로 되거나 프 같은 것이 비읍으로 되거나,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티읕이라던가 시옷이라던가 쌍시옷이라던가 지읒이라던가 치읒이라던가 히읗 같은 경우가 디귿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절의 종성에 아까 말했듯이 자음군이 올 때는, 그러니까 2개의 겹자음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의 규칙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앞 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된다라고 이제 연음 규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음 규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연음되어 뒤음절의 초성에 소리나는 자음은 제 음가대로 발음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꽃 다음에 이가 오면 치읓을 그대로 여기 뒤로 넘겨서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다들 알겠지만 여기서 이는 모음이기 때문에 음가가 없어요. 그래서 꽃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자음으로 된 조사가 오면은요, 연음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 음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꽃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음 현상을 항상 기본적으로 음운론 부분을 공부할 때 꼭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자, 여기 우리가 많이 배웠던 디귿, 티읕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무엇?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해, 도, 지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여기 이게 연음이 되는 환경이잖아요. 이게 모음으로 된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도 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해도디 보러 간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해도지 보러 간다 라고 발음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특수한 현상이죠.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요.
밭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밭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연음 현상이 아니라 국외음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언, 어감, 말음, 히읗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다. 이런 경우는 히읗의 음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아 같은 경우는요 발음되지 않고 모음한테 밀려서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읗 탈락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요 용언, 어간, 말음,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히읗과 기역, 디귿, 지읒이 거센 소리로 뭐가 된다?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용언, 어감, 말음이 히읗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여기서 히읗이 그냥 탈락해버리잖아요. 그럼 히읗이라는 음가가 없는 거 아닌가? 왜냐면 히읗은 종성에 오면은 발음이 되지 않아요. 거센 소리 되기라고 우리가 배우죠. 이 거센 소리 대기 규정을 통해서 히읗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유기음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죠. 나치를 어떻게 발음하냐요? 나치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히읗이 얘네들을 만나면 같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축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내용들이 그냥 읽는다고 이해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음운론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물 흐르듯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A 부분 볼게요. 연음과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 활용해서 자 이제는 또 뭐가 나왔어요? 중세국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현대국어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세국어에 대해서 다룬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현대국어 따로 중세국어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현대국어를 배우면서도 중세를 생각해야 되고 특히 중세를 배우는 이유는 왜 우리가 지금 쓰지도 않는 문법이나 어휘를 배워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세 국어를 배우는 이유 자체는 현대 국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 때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이러한 규칙, 이러이러한 부분이 현대 국어로 올 때 이렇게 바뀌거나 또는 그대로 쓰고 있다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세국어 자료를 검토해보면 현대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현대국어에는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세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자, 돌, 나랏과 같이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정말로 그 종성 부분에 뭐가 있나 히읗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이나 나라를 보면 이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에서 히읗이 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히읗 종성 체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히읗 종성 체언은요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고 또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히읗 종성 체언은 어떤 중세국어의 어떤 체언의 형태 교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히읗 종성 체언 자체가 한 80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읗 종성 체언이 어떤 경우에는 히읗이 있는 상황에서 실현이 되고 그냥 어떤 경우는 히읗이 탈락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히읗이 방금 배웠던 이 유기음화의 성질을 닮아서 축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운론적 환경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설명을 다 해줘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체언 말은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며 나라 희와 같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꽃이라는 체언에 이라는 조사가 붙으면 꽃이로 연음된다고 했죠. 히읗 종성 체언도 그대로 히읗이 뒤로 갑니다. 나랏이잖아요. 여기 이를 붙여봐요. 여기 음가 없으니까 이 히읗이
그대로 종성이 돼서 나라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주격조사의 자리인데 희라는 주격조사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아니라 희라는 건 그 앞에 히읗 종성이 그대로 연음되어서 나라희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히읗이 뒤에 오는 기역, 디귿과 축약되어 끝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아까 배웠던 유기음화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흐르는 냇물 할 때 그 내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이런 식으로. 내도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예를 들면 내에 이가 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내희라는 형태가 됐겠죠. 근데 여기서는 냇물과 산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냇과라고 하면은요, 이것 같은 경우 히읗이 기역과 만나면 축약이 되는 성질 때문에 냇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도 좋고 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도라고 하면은 이 경우도 똑같이 이 히읗이 디귿이랑 결합되는 성질 때문에 내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읗 종성 체언은 히라던가 콰라던가 토라는 조사가 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알 수 있는 거, 히읗이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직접적은 아니지만. 하지만 어떤 체언이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여기 중요한데요.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서 시옷과 결합하여 쓸 때 히읗이 실현되지 않아요. 이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냐면요. 내천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내천 이렇게 우리가 한자 쓰니까 이때는 여기에 이거를 보고 휴지라고 하거든요. 단독으로 쓰인 거예요. 왜냐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는요, 히읗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단독으로 쓰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관형격 조사라는 거는 지금 이거예요. 의가 지금은 관형격 조사입니다. 선생님의 가방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요, 선생님 시옷 한 다음에 가방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이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이 시옷이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사이시옷 표기가 관형격 조사에서 나온 건데 내의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천에 어떤 물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시옷이 되고요. 이때 냇물이 됩니다. 예전에는 물을 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냇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히읗이 없죠. 이럴 때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해당 체언이 언제 연음이 되거나 축약이 일어날 때 이런 경우만 히읗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새로운 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계속 배웠던 내용을 재반복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11번 같은 문제는요.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으로 하나하나씩 비교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목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분명 여기 겹자음이 있는데 자 여기서 시옷이 탈락해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기역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기역이 뭐가 있나요? 대표음화가 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설명하는 게 기역이죠. 그래서 이거는 될 수가 없죠. 니은이 맞죠?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거고요. 2번에 노키를 발음할 때 리을이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노키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히읗이 뒤에 기역을 만나서 키러는 유기음화 되는 거센 소리가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리을 부분을 살펴보면요. 용언, 어감, 발음,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 히읗과 기역, 디귿, 지읒이 거센 소리로 축약된다. 자, 용언, 어감, 발음이라는 이 형태가 맞는지 볼까요? 이 노키 같은 경우는 노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용언, 어감, 발음에 히읗이 맞죠. 노타라는 건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끌치를 발음할 때 여기 같은 경우도요. 이 히읗이 지읒을 만나서 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끌치에서는요 히읗과 지읒이 축약됐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일어난다 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때는요 탈락이 아니라 이 히읗의 음가가 그대로 치읓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갑팔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니은과 리을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갑팔 같은 경우는 자한군 단순화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갑팔. 그 다음에 비읍과 히읗이 결합해서 갑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갑팔 같은 경우가 니은 음절의 종성이 올 때는 자한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맞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히읗이 축약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리을의 조건이 용언 어감말음 히읗 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하다라는 이 기본형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용언인가 동사 형용사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갑하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히읗 같은 경우가 용언 어감말음이 아니라 하다의 히읗이죠. 하다의 히읗이기 때문에 갑하여, 갑하니 이런 식으로 이게 어간이 되고 이게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용언 어감말음 히읗도 없고 그 다음에 뒤에 기역이나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와 어근과 어근의 요 사이, 그 사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리을 같은 얘는 예를 들어 넣다가, 넣지, 넣고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경우는 히읗으로 된 용언 어감 말음이 히읗 뒤에 기역이랄지 디귿이랄지 지읒이 결합해서 축약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물어봐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친 같은 경우 보면은요. 마친을 발음할 때 디귿과 리을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자 디귿 보면은 이 구개음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용언, 어감, 말음,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마친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이 히읗이 오면은 바로 A하고 B가 만나서 치읓이라는 축약이 되기 때문에요. 디귿과 리을이 일어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구개음화라는 건 어찌됐든가 연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몸에 끌려서 디귿, 티읕이 지읒, 찌읒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의 답이 나왔으니까 12번 같은 경우 보세요. A를 참조하여 보기에 A부터 E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채연 하늘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씁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 히읗이 붙었던 거죠. 그리고 요 점은 뭐냐면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아래아입니다. 이 아래아는 지금 현대어 아 또는 으로 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A 같은 경우 보면 하늘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조사 이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하늘, 바로 관형격 조사 시옷이 붙은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휴지죠. 띄어쓰기가 돼 있는 경우는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거예요. 알다시피 시옷과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히읗이 탈락하고 이는 연음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토는 뭐예요? 하늘도인데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토라는 것이 됐죠. 그 다음에 하늘과는요. 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를 잘 이해하고 적용만 한다면 전혀 자료 해석에 문제가 될 게 없었다. 그럼 1번 볼게요. A에서는 연음되어 의문의 개수에 변동이 없지만 자 의문의 개수를 보고 있는 문제죠. 그럼 하나하나 의문을 세면 됩니다. D에서는 의문 변동이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가 적절한 것은이에요. 여기에 이만 붙은 경우는요. 여기 음가가 없기 때문에
전혀 변동이 없이 봅니다. 원래 없는 자리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맞아요. D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알다시피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티읕이라는 거센 소리가 됐죠. 이런 거는 우리가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됐다. 축약이에요. 축약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는 히읗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됐다? 히읗은요, 다른 음운으로 교체된 게 아니에요. 히읗이 그냥 시옷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겉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히읗은 탈락하고 뒤에 관역격조사 시옷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안 되고 3번 B에서는 체험 발음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자,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D에서는 체험 발음의 히읗 존재 알 수 있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히읗이 존재함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B와 C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 서로 다른 형태로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보면은요. B하고 C는 동일하게 히읗이 그냥 탈락해버려서 어떤 형태로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일반 체언들과 히읗 종성 체언이 구별이 안 간다고 했죠. D와 C에서 체언의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사 토악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죠. 이 경우는 이제 공부를 안 한 경우죠. 도와 과가 앞에 있는 히읗 종성 체언과 결합해서 축약이 된 경우, 거센 소리 대기가 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